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진우 스님은 인간 대 인간, 생명 대 생명의 간절한 마음으로 중재에 나섰다며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8개월을 넘긴 의료대란에 분노와 두려움을 더해가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700년) 한국불교 역사와 함께 해온 사찰림의 가치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계종 전문 연구기관 사찰림 연구소가 출범했습니다. 연구소는 첫 심포지엄을 열고 사찰림의 생태, 문화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한 보전법을 모색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내년 예산안이 일반 회계는 동결 수준으로, 특별 회계는 9.2% 감액해 편성됐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가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4년 임기 소회를 밝혔습니다. 진각종이 차기 32대 통리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최초로 수륙대제를 봉행한 사찰로 기록되고 있는 용주사가 어제 감로비 속에 수륙대제를 봉행하고 국가 무형문화유산 지정 필요성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진우 스님은 인간 대 인간, 생명 대 생명의 간절한 마음으로 중재에 나섰다며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8개월을 넘긴 의료대란에 분노와 두려움을 더해가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의대 증원을 두고 첨예하게 나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8개월 넘게 장기화되면서 환자는 물론 아프면 안 된다는 국민적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 양측 갈등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7대 종교 대표자들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앞서 정당과 의료계의 갈등 중재 요청에 팔을 걷고 나선 겁니다. 어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교육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활동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정말 이거는 인간 대 인간으로 또 생명 대 생명으로 이렇게 서로 논의를 좀 해서 중재를 좀 해주십사, 그런 이제 요청도 있고 해서 또 정부나 이쪽에 저게 서로가 협의가 좀 될 수만 있으면 그걸 우리가 한번 중재 역할을 한번 하면 좋겠다.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료와 교육 종사자들의 의견 수용이 미비했다는 점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정부가 파업 중인 전공의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헤아리는 데서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종지협의 소통으로 중재에 나선 데 감사 인사를 표하며 의료사태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 이 사태를 잘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종교계 어르신들께서 조금만 정부랑 중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의사들 그리고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시지 않게 사태를 정상화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정부와의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과 가능치 않은 부분, 그 부분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또 정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번 저희가 접점을 한번 찾아보겠다. 간담회에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이용은 한국천주교 주교회 의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윤석산 청교도 교령 등 5대 종단이 참여했습니다. 8개월째 접어든 의료 갈등에 중재자로 나선 종지협, 양극을 향해 달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국민의 간절함에 응답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700년) 한국불교 역사와 함께 해온 사찰림의 가치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계종 전문 연구기관 사찰림연구소가 출범했습니다. 연구소는 첫 심포지엄을 열고 우리나라 산림 면적의 1%를 차지하는 사찰림의 생태, 문화적 가치 증진과 지속 가능한 보전법을 모색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의 1%를 차지하며 국민에게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사찰림. 사찰림의 기능과 공익적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어제 사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생태, 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해 미래 천년을 내다본다는 기치를 내걸고 사찰림 연구소를 출범시켰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으로 산림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 사단법인 한국사찰림연구소에서 조계종 총무원 산하 사찰림연구소로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는 순간입니다. 한국의 사찰림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으로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사찰림연구소 이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대표이사 원명 스님과 오충현 사찰림연구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의 사찰림은 스님들의 수행처를 넘어 국민의 휴식처이자 기후위기 대응하는 사찰림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스님들은 사찰림이 갖고 있는 자원과 유무형적 가치를 보존하는 산감의 소임을 수행했고 국립공원공단은 올해부터 사찰림 보전과 가치 증진을 위해 사찰과 공원 보호 협약을 체결해 훼손된 사찰림 복원과 힐링 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찰림의 가치를 더욱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보존, 관리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출범식에 이어 우리나라 사찰림의 과거를 살펴보고 나아갈 길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전용우 국민대 명예교수는 사찰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무관심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사찰이 한국 역사문화 경관을 지키는 보루임을 인식하고 산림과 경관 전문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용환 사찰림연구소 사무차장은 생태적 압력과 관광객 증가,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을 현 사찰림의 문제점으로 꼽고 이에 따른 향후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친환경 관광 정책을 도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개선을 한다든가 산 등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는 학술 대회를 시작으로 전법 수행의 공간과 사회적 공익가치 실현 공간으로 사찰림을 만들기 위해 진력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내년 예산안이 일반 회계는 동결 수준으로 특별 회계는 9.2% 감액해 편성됐습니다. 어제 열린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진우 스님이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제3차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물심양면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불교도 대법회가 원만 회양됐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거의 동결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9.2% 감액에서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정에 감안을 해서 이제 동결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 분담금을 비롯해서 분담금도 이제 동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짰고요. 이제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9.1%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와 관련 진우 스님은 강남 봉은사 일원의 건립 예정인 12.7 법난 기념관 기본 설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단 역대 최대 그 불사의 첫 발을 딛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평불교문화재 연구시설과 양평전법회관은 올해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국제선명상대회와 교구본사와 함께하는 지역연계 활성화 사업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기에 불교 중흥을 위해 선명상의 기치를 내걸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 한미 전통불교 문화교류 행사를 언급하며 명상의 핵심은 선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선명상이 세계화되면 한국 불교가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도약의 그런 이제 기틀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각 교구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템플스테이와 더불어서 연계해서 우리 선명상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나간다면은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의 그 호응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진호 스님은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조계종 연구소와 미디어 홍보실을 총무원장 직속으로 뒀다며 종단 미래 비전 연구와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총무원장 임기 절반을 마친 진호 스님은 문화재 구역 입장료와 종부세, 문화재 보유 전통 사찰의 전기세 문제 등은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종단과 교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온 영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총무부는 2024 불교도 대법회 결과를, 기획실은 불기 2569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밀교 종단의 수장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가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4년 임기 소회를 밝혔습니다. 진각종이 차기 32대 통리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2020년 11월 진각종 제31대 통리원장에 선출된 도진정사. 행정수반으로서 지난 4년간 종단을 이끈 도진정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어제 진각문화전승원에서 열린 추기 스승강공에서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도진정사는 먼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전국의 스승들이 보내준 성원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 능력에 정말 100%를 저는 다 소진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결과가 또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다 보니까 또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또 허물도 있고. 도진정사는 이어 차기 통리원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될 집행부가 종단 중흥을 이끌어주길 기원했습니다. 새롭게 이제 집행부가 선출될 텐데 차기 또 우리 집행부 덕이 많고 또 복이 있는 분이 선출돼 가지고 종단을 좀 더 또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또 서운해. 현 통리원장 도진정사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진각종은 1박 2일간의 스승 강공을 마치면 종의회를 열고 차기 통리원장 선출에 나섭니다. 이에 앞서 원로 모임인 인의회는 2명의 후보자를 복수 추천해야 합니다. 진각종은 이번 스승 강공에서 종단 의례를 망라한 진각의범 개정판을 봉정하고 전국의 정사, 전수에게 배포했습니다. 진각의범 개정은 2004년 초판 발간 이후 20년 만입니다. 총인 덕일 대종사는 진각의범 봉정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진원 행자들이 인과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교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 인과법의 핵심이 뭐냐? 종조님께서는 그걸 당체법문으로 저희들에게 법문해 주신 겁니다. 일체세상 일어난 좋고 나쁜 모든 일은 법신불의 당체로서 모두 다 설법하는 거잖아요. 밝게 깨쳐 참회하고 즉시 고쳐 실천하자는 주제 아래 한자리에 모인 진각종 스승들은 교법 강론과 교화 체험담을 나누며 밀교 법맥의 뿌리를 다졌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고려시대 최초로 수륙대제를 봉행한 사찰로 기록되고 있는 용주사가 어제 감로비 속에 수륙대제를 봉행하고 국가 무형문화유산 지정 필요성을 공유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용주사 홍살문 아래에서 시작된 실현의식이 일왕 보살번을 전두로 호적, 취타대, 불자들의 행렬, 대웅전 앞마당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수륙제 도량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가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2017년 고려 최초 1046주기 수륙제를 재현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로 7번째 수륙대제가 열린 겁니다. 미래 우리 삶이 또 후손들의 삶이 수륙제의 큰 뜻이 끝없이 담겨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 나라를 반드시 전쟁으로도 지켜내고
모든 가난으로부터 지켜내 주시고 사회의 모든 이런저런 갈등으로부터 화합시켜주는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역할이고 오늘 이 수륙제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용주사 수륙대제는 여러 측면에서 독특한 위상을 지닙니다. 특히 1790년 정조시대에 열린 무차에는 조선 후기 유일하게 공식 기록에 남은 국행 수륙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용주사 전신인 가량사에서 시작된 전통을 오늘날까지 이어오며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형문화재로서 온 국민이 함께 기리고 기념하고 또 끝을 새기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용주사 수륙대제는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국가와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감노비가 장화방 가운데 봉행된 용주사 수륙대제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넘어 평화와 자비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024 8관회가 부산 불교연합회 주최로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지난 21일까지 3일 동안 열렸습니다. 부산 불교연합회는 21일 회장 정호 스님을 전계대화상, 수석 부회장 영재 스님을 갈마 아사리, 상임 부회장 만화 스님을 교수 아사리로 16증사를 모시고 8관제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통 고려 복식으로 동참한 수계자들은 8가지 계율을 일상에서 잘 지키겠다는 서원을 삼화상과 증명법사 스님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수계법회에 앞서 19일에는 선제동자 수계법회와 마정수기법회, 20일에는 호국기원법회와 김범린 스님의 일화를 다룬 백희가무 공연이 펼쳐져 국군 융창과 부산 발전, 그리고 현대인의 인간성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산행대사, 서산대사를 비롯해서 호국불교 스님들이 성병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지켰던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8관을 통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평안과 또 부산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장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퇴웅당 성철대종사 열반 31주기 다래제가 해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대적광전에서 열린 다래제는 분향과 헌다, 종사영반, 성철대종사 법어합송, 육성법어 등으로 봉행됐습니다. 문도 대표 원타 스님은 은사 스님의 큰 뜻을 따라서 자기를 바로 보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래제에는 해인사 방장 원각 대종사, 전계 대화상 무관 대종사, 주지 해일 스님, 안국 선원장 수불 스님, 문도 스님 등이 참석해 성철 대종사의 수행 정신을 기렸습니다. 앞서 성철 스님 문도회는 백년암과 사리탑전에서 4일 동안 4만 8천 배 정진으로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불영사 주지 이룬 스님이 2015년 신도들과 48m 성지순례를 시작하고 반환점을 돌며 재발심의 장을 열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이 계를 수계받는 오늘부터 평생 동안 잘 지니겠습니다. 평생 동안 잘 지니겠습니다. 불영사 설법전을 가득 채운 신도들이 참된 불자로 거듭나길 서원합니다. 2015년 불영사 주지 이륜 스님과 신도들이 미타 성지순례를 발언하고 해인사를 첫 순례한 이후 28차를 맞아 지난 19일 3기계와 8관제계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법회에 동참한 수계 제자들은 연비의식을 통해 참회하고 탐욕과 번뇌, 망상을 내려놓으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명상 열풍이 불었잖아요. 명상을 왜 하느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늘 일념에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동참 대중들은 장시간 기도에도 자신의 업장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또 법회로 인해서 수계를 받은 우리의 마음이 정숙하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불자가 되는 마음으로 좋은 일에 힘쓰는 그런 보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옥에도 잘 지키고 살면서 이제 모든 거를 다 내려놔야 되지 않나.
한편 수계를 마친 불자들은 평화 발언문을 낭독하며 모든 곳에 평화가 지속되기를 발언했습니다. 불영사의 구법여행 미타 성지순례는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신도들의 일심을 향한 화두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구례 사성암이 갑진년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사성암 주지 우석스님과 200여 사부대중이 산신 공양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동참대중은 전통 불교의식 전수스님들의 집전으로 산신 공양 의식을 진행하며 나라의 평안과 안락을 기원했습니다. 우석스님은 자연과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기도 원력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도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선덕사가 우리 고장 국가유산 나들이 선덕사 마음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4월 전국 단위 국가유산 사업 10선에 선정된 제주 선덕사가 오감으로 즐기는 전통 산사 문화유산 체험인 선덕사 마음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 국가유산 주간을 맞아 묘법 연화경 미디어 아트와 법구경 에코백 만들기 등 색, 성, 향, 미, 촉, 법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행사는 200여 명이 참석하며 높아진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로 국가유산 유유자적 플러스에 선정된 선덕사의 보멍, 드르멍, 마음의 색이다는 신청을 통해 누구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 수행도량 청평암이 어린이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응원하는 제6회 아라한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청평암 주지 자경스님 사회로 진행된 축제는 이계진 전 아나운서를 대회장으로 그리기,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과 끼자랑, 먹거리 체험 등이 진행됐습니다. 청평암 조실 구암 스님은 청명하고 맑은 가을 하늘 축제장에서 순수한 자기 표현을 통해 자아 발견과 자기 성장의 기회를 찾길 발언했습니다. 전국에서 공모된 250여 작품 중 수상된 학생에게는 메달과 상금이 주어졌으며 수상작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신상에서 전시됩니다. 근대 선지식 청화스님의 주석처 곡성 성륜사가 2년을 주제로 가을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륜사는 지난 19일 경내 특설 무대에서 명창 이용선, 성악가 김경미, 가수 최성수, 김유화, 진솔 등을 초청해 국악과 클래식, 대중음악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대주 스님은 선지식 청화 스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마음의 고향 성륜사에서 행복 충전 음악회를 마련했다며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의 쉼터가 되길 희망한다고 인사했습니다. 제주 약천사 리틀붓다 어린이 합창단이 제11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9일 김정문화회관에서 열린 제주 약천사 리틀붓다 어린이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는 알록달록 마음의 꽃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행복이 소복소복을 시작으로 찬불가와 동요 등 천진불들의 아기자기한 무대로 꾸며진 공연은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가을날을 선물했습니다. 약천사 주지 정수 스님은 리틀붓다 친구들의 노력을 칭찬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어머니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의료대란이 벌써 8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교계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